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략주에 대한 AS를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안한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한티가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고 조금씩 상승에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안한티는 오래 보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거 좀 더 체크해 볼까요? 일단 안한티는 여전히 재미없는 움직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재미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어제 오늘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빠졌기 때문에 맞아요.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시장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즘은 지키기만 해도 칭찬 듣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한티 같은 경우에 한 5% 정도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 아직 추가적으로 상방으로 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하락장을 잘 견뎌내고 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수급을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상승을 보여주고 차트 역시도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슈팅이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더 오랫동안 천천히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보는 만큼 계속 이런 우상향 패턴을 내년 중순까지도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 거래량을 동반한 슈팅도 한번 나올 거라고 보는 만큼 한 3개월 안쪽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노리시면 20-30% 수익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안한티 여러분들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쭉 가져가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를 하자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효성TN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TNC도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보자라고 하셨고 다만 안한티보다는 좀 더 빠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마찬가지겠죠? 네, 그렇죠. 일단 효성TNC는 어제 오늘 증시 하락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네, 효성TNC 같은 경우는 좀 떨어졌어요. 안한티와 다르게. 근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떨어져도 아직 이제 박스권을 잘 형성하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효성TNC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 여행객들이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박스권에 있는 만큼 여전히 여러분들 매수가 가능한 이만큼 지속적인 매집을 통해 추가적인 40만 원 돌파를 노려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고 40만 원 돌파 노려보자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피플바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플바이오는 요즘 같은 시장에서 굉장히 잘 수익을 내고 있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피플바이오,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치매 관련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흐름도 중국 이슈와 같이 맞물리면서 많이 올라가죠. 중국들 코로나 환자가 워낙에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열제라든지 감기약 시장, 지금 소염진통제 시장도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수요를 따라서 주가도 이제 밀어올리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피플바이오도 이제 제약바이오 랠리가 나오다 보니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가지면서 결국 이제 피플바이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25% 수익 구간 지금도 아마 25% 정도 수익 구간일 텐데 계속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죠. 충분히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굳이 매도할 이유는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과 상단을 동시에 모두 올리고 있는 양상이니만큼 18,000원, 2만 원 정도 수준까지도 계속 홀딩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번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보려고 하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의 이 하락세를 피하지 못하고 4%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이 종목 역시나 좀 시간 투자가 좀 많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이런 종목은 시장이 빠질 때 주가 빠지면 이제 박수 치면서 좋아하면서 예스! 하면서 이제 더 사야 되는 네.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요. 왜냐면 이제 가치 판단을 해봤을 때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시총이 오늘 하락을 반영하진 않았지만 3조가 안 돼요. 한 2조 9천억 아래로 더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럼 이제 3조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을 들어가 보시게 되면 실적이 어느 정도 되냐면 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작년 기준 연간 순이익이 2천억 정도 나와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가총액이 2조 9천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올해는 더 늘었어요, 영업이익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순이익도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한 2,300억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연결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올해 한 6천억 정도 순이익이 예상이 돼요. 연결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모르긴 몰라도 시총이 그래도 한 4조 내지 5조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총이 한 3조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무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별도로 본다라고 해도 분기상으로 따졌을 때 1, 2, 3분기를 모두 이제 합산을 하게 되면 뭐 2,500억을 넘어가거든요. 한 2,600억? 그리고 이제 만약에 4분기까지 합산하게 되면 3,000억을 훌쩍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시가총액이 3조, 그래도 PER이 10배예요. 저평가 수준. 심지어 배당 수익률도 3, 4%대로 아주 준수하게 내주는 기업입니다. 장기 투자 안 할 이유?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나가시면서 장기적으로 지금 월봉상 보더라도 다시 한번 패턴을 상방으로 들어올리는 자리이니만큼 추후에 환경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했을 때 꼭 홀딩해 보시라. 지금 계속 이 박스권에서 월봉상 박스권 제가 체크해드린 이 가격대에서 매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워낙에 실적이 앞으로도 꾸준히 더 좋아질 기업이기 때문에 월봉상 방금 보여드렸던 박스권에서 계속 매집을 해나가서 더 큰 목표가 설정해서 수익을 내자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략주에 대한 AS를 받아보셨고요. 잠시 후에 또 오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마지막 무방 이어지는데요. 어떤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셨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또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들 지금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이슈이니만큼 아까 전에도 이제 그 뭐 사료나 전쟁 이슈로 수익을 볼 만한 사료주들, 곡물주들 이런 거 이제 보시는 분도 계셨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도 강하긴 하지만 작년에 비하지는 못해요. 전쟁 이슈가 작년엔 정말 강했는데 올해는 작년만치 강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한 재료가 이제 중국이에요. 실제로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그나마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는 게 중국인들의 소비라라고 이제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만큼 결국 지금 볼만한 이슈가 없습니다. 경기 침체에서 중국인들 이제 여행객들 소비가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공개 방송 와서 내년 연초 바로 다음 주죠. 바로 또 수익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저와 함께 찾아가지고 받아가시고 수익도 잘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